이상한 알베르게 2 167페이지 32번째 날 오 세브레이로에서 트리아 카스텔라까지. 트리아 카스텔라로 출발하는 새벽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얼마 후 별빛이 흐려지고 여명이 조금씩 밝아왔다. 오 세브레이로 언덕을 오르자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산 아래를 가득 메우고 있는 안개 위로 떠오르는 일출은 나름의 운치가 있었다. 나는 잠시 정상에서 일출을 감상하고는 다시 길을 나섰다. 리냐네레스 마을을 지나 도로를 건너 언덕으로 오르는 길이 이어졌다. 언덕길 아래로는 자욱했던 안개가 점점 걷히면서 선명한 산등성이와 푸르른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언덕 아래를 바라보며 잠시 호흡을 길게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너무 일찍 출발했나? 오늘은 다른 순례자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 길을 나서자 또 다른 언덕이 있었다. 그곳을 지나서 고도 1270m인 알토 대산 로케에 도착하자 순례자 상이 보였다. 언덕 위에 서 있는 순례자 상은 거센 바람에 날아갈 듯한 모자를 붙잡고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순례자들에게는 고통이 필수 요소인 걸까? 나는 오피스탈 마을을 지나 다시 포장도로를 마주하게 되었다. 앞에서 순례자 3명이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드디어. 아침부터 혼자 걸어서 그런지 누군가의 뒤통수만 보여도 반가웠다. 저 사람들은? 눈에 익은 것 같아 자세히 살펴보니 일전에 소똥을 밟아 곤욕을 치르던 2명의 한국 여자와 신발을 씻어주었던 라틴계 남자였다. 3명이 함께 걸었구나. 남자는 그때 신발을 씻어준 여자 옆에 바싹 붙어서 걷고 있었다. 서로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왠지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는 듯 보였다. 뭐야, 저 둘이 연애하는 거야? 왠지 모르게 썸을 타는 기류가 흐르는 듯해 뒤에서 지켜보던 나는 미소를 지었다. 좋을 때다, 좋을 때. 이렇게 순례길에 와서 연애도 하고 말이야. 하긴 저 남자도 관심이 없었으면 그렇게 저 여자의 신발을 선뜻 씻어주지는 않았겠지?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서로 다정한 둘의 모습을 바라보며 절로 미소가 번졌다. 에고, 나는 방해하지 말고 얼른 부지런히 걸어가야겠네. 다음 질문 알베르게에 가면 남녀간의 썸에 대해서 질문해 볼까? 나는 카메라를 꺼내 다정하게 걸어가는 새 순례자의 모습을 뒤에서 한 컷 찍고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파도르넬로 마을을 지나 다시 가파른 언덕이 나왔다. 비교적 경사가 급하지 않은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을 걷다가 급경사를 만나게 되니 허리가 절로 숙여졌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여. 경사가 있는 길이었기에 힘들기도 했지만 산길에서 마주하는 풍경은 고된 걸음을 가볍게 해주었다. 오 세브레이로에서 2시간가량을 걸어 해발 1355m 포이오 고개에 도착했다. 이후로
프리아를 지나 트리아 카스텔라까지는 내리막길이 계속되었다. 가파른 오르막길 끝에 만난 내리막길이라 반가웠지만 방심할 수 없었다. 계속되는 내리막길은 무릎에 더 부담이 되기 때문이었다. 한참을 더 걷자 트리아 카스텔라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축 배설물 냄새가 다시 나기 시작했고 곧 쓰러질 듯한 가옥들도 눈에 띄었다. 대신에 싱그러운 풀들과 나무들,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고목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조금 더 가다 보니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은 듯 깨끗한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트리아 카스텔라에 거의 다다른 것이었다. 트리아 카스텔라는 세계의 성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성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나는 길을 걷다 목을 축이려 물병을 손에 쥐었다. 그런데 남은 물이 얼마 없었다. 목이 마르던 차에 마을에 들어서자 한 카페가 눈에 들어왔다. 수연, 카페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려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반기는 목소리가 들렸다. 오 세브레이로 마을 입구에서 만났던 프로 트레이커 존이었다. 존, 여기서 만나다니 자네를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 반갑군. 이제 도착한 건가? 네, 오, 세브레이로에서 하루 쉬었거든요. 존은 언제 도착했어요? 난 어제 도착했다네. 이제 사리아로 떠나려고 하지. 맥주를 마시고 있는 존과 동석한 나는 얼음이 담긴 콜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리아로 떠난다고 하는 존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예약해 두었던 사립 알베르게로 갔다. 알베르게는 햇빛이 잘 드는 넓은 발코니가 인상적이었다. 잘 터지는 와이파이와 깨끗한 주방은 물론 옥상에는 태닝을 할 수 있도록 선베드가 놓여 있었다. 락커마다 충전기가 있어 핸드폰 충전도 가능했고 부엌에는 순례자들을 위한 발 마사지 기계도 있었다. 질문 알베르게를 제외하고는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알베르게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샤워를 마치고 오늘 하루 종일 걷느라 지친 발을 마사지 기계에 얹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고 난민에 대한 최신 기사를 찾아서 읽어보았다. 그러는 동안 순례자들이 하나둘 부엌으로 모였다. 다들 마사지 기계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눈치 보며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부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 멋진 발코니에서 함께 파스타 드실래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한 쌍의 남녀가 파스타가 담긴 접시를 들고 발코니에 있는 긴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다. 여자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붉은 곱슬머리였고 남자는 금발에 키가 작고 통통했다. 다른 순례자들도 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 인사를 나누며 각자가 만든 요리를 가지고 와서 테이블에 세팅하기 시작했다. 테이블에는 와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샐러드를 담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재밌는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발 마사지를 마친 뒤 테이블로 걸어갔다. 안녕하세요. 저도 함께 해도 될까요? 붉은 곱슬머리의 여자가 나에게 악수를 건네며 물었다. 물론이죠. 이름이 수연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수연, 반가워요. 저는 자넷이에요. 캐나다에서 왔어요. 여기는 제 남자친구 케빈이고요.
자넷의 옆에 서 있던 금발의 남자가 눈인사를 건넸고 그와 인사를 나누고 있으니 또 다른 여자가 와인잔을 건네며 나에게 인사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반가워요. 저는 케이트예요. 영국에서 왔답니다. 케이트는 갈색 곱슬머리에 하얀 치아와 약간 홍조를 띤 얼굴이 인상적이었는데 취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원래 있는 듯한 홍조였다. 그 외에 체코에서 왔다고 하는 프란시스, 브라질에서 온 알렉스, 한국에서 온 연희 씨를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어느새 발코니 테이블에는 파스타와 바게트, 샐러드와 와인으로 멋들어진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해가 저무는 오후의 부드러운 햇빛과 시원한 바람이 마음을 여유롭게 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테이블이 잘 나오도록 발코니 한편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그 속에서 무엇을 함께 공유하게 될지 기대가 되었다. 케이트가 잔을 들며 말했다. 집을 떠나 이렇게 타국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다니 참 흥미롭네요. 모두 다 같이 건배 한번 하실까요? 건배. 우리는 둥근 테이블에 앉아 각자 잔을 들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건배했다. 다들 지금까지 술래길은 어떠셨나요? 발의 통증만 아니면 최고죠? 프란시스의 말에 다들 이해한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자넷이 프란시스에게 물었다. 체코 사람들은 하이킹을 좋아하는 편인가요? 그럼요. 체코에는 산이 많아서 주말이 되면 하이킹을 많이 가고 또 겨울이 길어 스키도 많이 즐겨요. 캐나다에서도 하이킹을 많이 해요. 저는 서부의 알버타주에서 왔는데 로키 산맥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하이킹 이야기가 나오자 반대편에 앉아있던 연희 씨가 대화에 참여했다. 하이킹으로 유명한 곳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왜 굳이 스페인까지 와서 순례길을 걷고자 할까요? 연희 씨 말에 알렉스가 답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가 아닐까요? 이곳만큼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찾기 힘들 거예요. 자넷이 알렉스의 말에 매우 공감하며 말을 이었다. 여기서는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죠. 다리가 아픈 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기도 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하고 필요한 물품도 서로 챙겨주기도 하고요. 케빈도 그 말에 공감하며 자넷의 손을 잡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여기 순례길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착하고 친절한 것 같아요. 저는 이혼한 뒤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순례길을 왔는데 이곳에서 자넷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시간이 다 그녀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순례길은 치유의 한 과정이지요. 알렉스가 두 사람을 향해 축하를 건넸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인생의 제2장을 여시기 바랍니다. 알렉스의 말에 모두 와인을 들고 케빈과 자넷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와인을 마시며 케이트가 말했다. 저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직장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는 일상이
조금 단조롭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여행이 큰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케이트에 이어 연희 씨가 홀가분한 표정으로 순례길에 오게 된 이유를 말했다.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순례길에 왔어요. 직장 생활이 저와 맞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던 중에 먼저 순례길을 다녀온 친구의 추천으로 오게 되었어요. 여기 오니까 마음이 여유롭고 참 좋네요. 연희 씨와 케이트의 대화가 이어졌다.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공무원으로 민원 담당을 했어요.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사정이 급하다 보니 저에게 험한 말도 많고 험한 말도 하고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쌓이니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더라고요. 다른 쪽의 일에도 관심이 있었나요? 제가 그림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픽 디자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쪽 분야로는 전공도 하지 않았고 경험도 없어서 사실 조금 망설이고 있어요. 순례를 마치면 원하는 일을 하길 바라요. 당신의 행운을 빌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격려와 응원이 서로 오고 갔다. 흥이 오른 프란시스가 벌떡 일어나며 연희 씨에게 말을 걸었다. 저는 서울에 가본 적이 있어요. 경복궁도 가보고 명동과 남산타워도 가봤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가 그때 배운 한국어예요. 하하, 잘하시네요. 프란시스의 깜짝 한국어 실력에 모두 재밌어 했다. 한바탕 웃음꽃이 피고 자넷이 나에게 물었다. 수연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나는 조금 전 설치해둔 카메라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보시다시피 한국 방송국에서 PD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번 순례길은 출장으로 오게 되었지만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알베르게도 알게 되었고요. 그곳에서는 제가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신기하죠? 질문하면 답을 준다고요? 연희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네, 제가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다음날 편지로 답변이 오는데 답변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면서도 너무나 옳은 말이라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어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정말 궁금하네요. 저도 수연 씨의 페이스북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하하, 나중에 제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간단한 자기소개가 끝난 후 우리들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순례길에서 얻은 위로와 감동, 힐링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이해하며 알아가는 시간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순간이었다. 오늘 함께한 오늘의 시간이 서로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우리는 페이스북 아이디를 공유하고 내일을 위해 마지막으로 건배하고는 각자의 침대로 돌아갔다. 스마트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띠링. 상욱에게서 온 부재중 메시지였다. 메시지가 도착한 시간을 보니 한참 파티하고 있을 때 온 것이었다. 포럼 생중계가 이제 끝난 건가?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상욱이 만나러 온다고 할까봐 조바심이 들어 침을 꿀꺽 삼키며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페이스북 메시지 from 상욱. 수연아 미안하다. 우리 팀은 한국으로 먼저 귀국하라고 하셔서 아쉽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봐야겠다. 마지막까지 촬영 잘하고 한국에서 보자. 역시 하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이 틀림없어.
나는 혼자서 이 시간을 잘 보내라는 하늘의 응원을 받은 것 같았다. 상욱에겐 괜찮으니 한국에서 만나자고 답장을 보냈다.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통해 힐링하고 재충전한다고 말했다. 삶의 활기를 찾기 위해 잠시 일상을 떠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순례길의 경험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되었다.